운동하면 혈당이 무조건 내려간다? 아닙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실제로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잘못된 운동 습관 때문에 오히려 혈당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 저혈당 쇼크로 응급실에 실려간 분들도 계시고요. 운동이 몸에 좋은 건 맞지만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라는 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뇨 환자라면 꼭 피해야 할 혈당을 망칠 수 있는 위험한 운동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보시면 혈당을 안정시키면서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대안 운동까지 같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운동은 무조건 좋은 거잖아. 당뇨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운동도 잘못하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몸은 혈당 조절이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운동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공복 상태에서 걷기를 하거나 가볍게 조깅을 하는 분들 꽤 있으신데요. 속은 비어 있는데 운동으로 에너지를 쓰다 보면 갑자기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나는 저혈당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엔 쇼크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식사 직후 이 기회에 땀 좀 빼볼까 하고 격하게 운동하면 소화는 아직 안 됐는데 몸은 에너지를 빨리 써야 해서 오히려 혈당이 확 치솟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운동을 해야 한다 보다는 운동은 제대로 해야 한다 라는 말이 더 정확한데요. 공복이나 식후, 직후의 운동은 피하고 적절한 시간과 강도에 맞춰서 내 몸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 그게 바로 혈당을 안정시키고 건강을 지키는 진짜 방법입니다. 운동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이제 좀 감이 오실까요? 그럼 이제부터는 당뇨 환자가 피해야 할 운동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 환자가 피해야 할 운동 첫 번째, 워밍업, 쿨다운 없이 바로 운동 시작하기. 운동은 당뇨 관리를 위한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근데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시작하거나 운동이 끝나자마자 바로 멈추게 되면 오히려 혈당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60대 이상이시거나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에겐 운동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운동 전 워밍업과 운동 후 쿨다운입니다. 먼저 워밍업은 말 그대로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준비 운동입니다.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 심장이 놀라고 혈압이 급하게 오르면서 어지럽거나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혈관과 근육에 큰 부담을 주는데요. 당뇨로 혈관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특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목을 돌리거나 팔다리를 가볍게 풀어주거나 제자리에서 천천히 걷기 같은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나 이제 움직일 거야 라고 몸에게 신호를 주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동이 끝난 뒤에는 그냥 바로 멈추는 게 아니라 쿨다운, 즉 운동을 천천히 마무리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운동 직후에 바로 앉거나 눕게 되면 심박수와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현기증이나 극심한 피로감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운동 중에 분비된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졸은 운동 후에 남아있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운동을 마무리할 때 쿨다운은 이렇게 해보시면 좋습니다. 가볍게 걷기 2, 3분 정도. 그게 아니면 깊은 숨을 쉬면서 호흡을 정리하기. 이렇게만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근육 통증도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저도 실내 자전거를 탈 때 꼭 워밍업을 하고 쿨다운도 5분 정도씩 해주는데요. 근육이 덜 경직되고 몸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운동 전에는 몸을 천천히 깨워주고 운동 후에는 몸을 다독이면서 마무리해주는 것. 이 2가지 습관만 잘 지켜도 혈당 스파이크와 운동 부작용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가 피해야 할 운동 2번째, 무거운 웨이트 운동. 헬스장에서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근육을 키우면 혈당도 잡힌다 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덤벨이나 기구를 들면서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당뇨가 있다면 이 웨이트 운동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근육이 손상되면 혈당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무게로 운동을 하면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몸은 회복을 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오히려 혈당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번째는 부상의 위험 때문입니다. 특히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무게를 들면 관절, 허리,
어깨에 무리가 오기 쉽고요. 만약 혈관이 약해진 상태라면 회복도 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혈당 체크 없이 운동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 전에 혈당이 낮은 상태였다면 무거운 웨이트 운동은 저혈당 증상을 빠르게 불러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혈당이 높았던 상태에서 과도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혈당이 더 치솟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시다면 무겁게 보다는 꾸준하게, 안전하게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운동하는 게 좋을까요? 저중량, 고반복,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1kg 덤벨로 10번에서 15번 정도를 반복을 해주는 운동을 하는 거죠. 근육을 부드럽게 자극하면서도 혈당 안정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운동 전후에는 혈당 체크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데요. 운동 전에 혈당이 90 이하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간단한 간식을 드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운동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하는 운동이니까요. 특히 50대, 60대라면 부상 없이 오래가는 운동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 환자가 피해야 하는 운동 세 번째, 공복 유산소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침 공복에 운동하면 살도 빠지고 건강에도 좋대. 그래서 공복 상태로 새벽 산책이나 조깅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다면 이 습관이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아침에 공복 혈당이 낮은 상태에서 운동을 무리하게 되면 몸속에 있는 에너지원이 바닥이 나면서 저혈당 증상이 쉽게 올 수 있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심할 경우에는 현기증이나 실신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공복일 때 간에서 포도당을 꺼내 쓰고 인슐린 작용으로 혈당이 더 떨어지게 되기 때문인데요. 당뇨가 있으면 몸이 이 균형을 잘 못 맞추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혈당이 툭 떨어질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험 있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산책하고 돌아왔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고 이상하게 눈이 핑 돌았던 날, 손이 떨린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게 바로 저혈당 증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 함께 있는 분들은 순간적인 혈압 변화와 혈당 저하가 겹쳐서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공복 운동은 피하고 식후 30분에서 60분 사이에 산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소화된 시점에서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만약 부득이하게 아침에 일찍 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꼭 바나나 반 개나 저당 에너지바처럼 소량의 탄수화물을 미리 섭취하고 운동하시면 좋습니다. 에너지원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공복 운동은 효과보다 위험이 더 클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다면 꼭 공복 운동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내 몸에 맞는 시간과 방식을 찾아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너스 꿀팁 2가지만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을 자주 하는 당뇨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발 관리입니다. 달리기나 등산처럼 발에 자극이 큰 운동을 할 때는 양말, 신발, 발바닥 상태를 꼭 점검하고 혹시라도 작은 상처라도 생기면 바로 소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상처가 잘 낫지 않고 나중에는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이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박수를 급격히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인터벌 운동은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벌 트레이닝은 혈당이 급등하거나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서 당뇨 환자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는 운동법입니다. 대신에 실내 자전거나 걷기, 스트레칭처럼 부드럽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저강도 운동이 훨씬 안전하고 혈당 안정에도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고 강하게 몰아붙이는 운동보다는 꾸준히 부드럽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운동이 혈당 조절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운동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카드를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혈당 관리에 도움되는 안전한 운동 영상 지금 바로 이어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운동은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밥 먹고 나면은 배불러서 움직이기 힘든데요.
주말에 몰아서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네, 저도 운동하는 게 쉽지만 않다는 거 잘 알아서 공감은 됩니다. 근데 당뇨 관리는 열심히보다는 꾸준히, 천천히가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복보다는 식후에 10분, 20분 무리하지 않고 가볍게 자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몰아서 하기보다는 하루에 10분이라도 밥 먹고 나서 하시는 게 더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다이어리나 달력에 X 표시를 하면서 조금씩 성취감을 쌓아 나가기도 했습니다. 딱 하루만 해도 X 하나가 그려지는 순간 나 잘했어, 다음에도 또 할 수 있겠다 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게 모이고 모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게 해주는 힘이 되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작게 시작하셔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 몸을 조금씩 움직여주는 거, 그거면 정말 충분하니까요. 운동하실 때 도움되는 제품들은 영상 아래 버튼을 누르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꼭 읽고 따뜻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더 따뜻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고맙고 늘 응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당뇨딸이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